안녕하세요. 어느 분이 제게 요양원이 왜 망하는지, 혹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월급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는지 하고 물어보네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월급이 부담돼서 요양원이 망한다.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제 만약에 50인의 요양원이라고 한다면 50인 이상은 국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라는 게 물론 있기는 있어야 되니까 자가 건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 한 명당 7평 이상. 그럼 57에 35. 건평이 350평 이상이어야 돼요. 건평이라는 게 이제 건폐율하고는 또 달라요. 1층, 2층, 3층, 4층, 4층까지는 보통 안 가더라고. 3층이더라고. 합쳐서 연면적이 350평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큰 건물이죠. 사실은 50분을 모시고 계시려면 350평 이상의 건물을 요양원으로 사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초기 자금이 얼마 없었어. 국가의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은행에서 끌어모아서 요양원을 운영을 시작했어.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낮은 이자로 줄게. 그런데 어느 순간 요양원이 열심히 운영을 해. 그러면 이자를 막 올라가죠. 또 어느 순간 요양원이 힘든 시기가 돼. 그럼 또 이자가 팍팍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은행에서 절대로 손해볼 일은 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낮은 이자로 주다가 요양원 운영이 잘 되는가 싶으면 조금씩 그 이자를 높이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요양원이 힘든 위기를 겪는다 그러면 이자가 이제 기업 운영 자금 대출인 경우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율로 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이자 부담이 버거워서 요양원 운영을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월급은 이러나 저러나 209시간 곱하기 최저임금이잖아요. 그것도 야간에 그 7시간은 월급을 안 줘. 주간에도 1시간은 월급을 안 줘. 그냥 휴식이라고 하지만 휴식 시간을 챙기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그 노동을 착취한다고 해도 되나요? 하여간 노동의 일부를 무임으로 해서 요양원 운영비의 규모를 짜는 거죠. 그 경제 규모를 짜고, 틀을 짜고, 50인 이상이면 이제 국장도 있고 기타 등등 직원들의 월급도 있으니까 그 월급을 충당을 하는데, 요양원이 망하는 이유는 3가지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자금을 내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대출을 빵빵하게 얻었어. 그 이자가 부담돼서 그 헉헉거리다가 그 운영진은 돈을 못 가져가고, 실제로 월급을 충분히 챙겨야 되는데 월급을 못 챙기고 헉헉거리다가 그나마도 이자가 올라서 그 요양원을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 때문에 요양원이 망하는 이유는 또 2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월급과는 무관한 무슨 이유냐? 요양원이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저 산속 깊은 곳에 경치는 좋아.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곳에서 힐링하세요 라고 하면서 요양원을 설립을 했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데이타임 죽도록 일하면 200만 원도 안 되는 실수령액 월급을 받기 위해서 맨날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에는 기름값도 아까워. 또 차를 운영하기에는 그 유지비도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급이 어려워서 50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요양원이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순간 있는 어르신도 내보내야 돼요.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꾸 요양원 어르신들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줄어드는 수입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접근성이 이렇게 어려워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안 가는 그런 요양원도 있지만,
사실은 도심 안에 있지만 접근성은 좋지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요양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은 우리와는 정서가 맞지 않는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서 팀장에 갑질이 있다라는 소문이 나거나 팀장이 거짓말을 잘해서 그 운영진에게 모함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거나 왕따를 시킨다는 소문이 있거나 운영진이 너무 억세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휘두른다라는 소문이 있거나 또 너무너무 입소자 어르신 위주다 보니까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떡으로 한다. 그래서 안 간다라는 요양원도 있을 수 있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여자가 대다수다 보니까 입이 또 빨라요. 이제 이 요양원에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면 다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연락처를 안 가져가면 좋은데 또 다 기록을 해서 가지고 가셔서 전화를 또 다 돌려요. 그리고 소문이 금방 퍼진단 말이죠. 때문에 이제 아무리 접근성이 좋은 요양원이라 할지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이에 나쁜 평이 나면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요양원을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역시나 대출이자 부담도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수급을 못해서 어르신을 오히려 역으로 다른데 내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요양원이 망하는 것이죠. 하여간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대우를 잘 해주다가 절구났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심지어는 퇴직금도 안 주려고 1년 즈음 하면 퇴사를 권유하는 요양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언제든지 그만두면 또 구하면 돼. 자기 발로 이력서 들고 오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거든이라는 요양원이 대부분인데 그런 이유로 망하는 요양원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요양원이 망하는 이유는 사고가 났어. 어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노인학대나 심각한 직무유기로 사망사고가 났어. 그래서 고소를 당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만이 책임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요양원이 공동 책임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론 보험에서 처리되기는 하지만 고의 과실일 때는 보험에서 전적으로 충당하지 않잖아요. 고의 과실이 있는 요양원은 아마도 그 보험 외에 충당해야 될 돈이 또 많은 관계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요양원이 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하여간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주다 망하는 일은 없다. 단지 요양보호사들을 수급이 어려워서 망하는 경우는 있더라.